자, 오늘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 추정은 가능하죠. 추정만 추정. 할 뿐인데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언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되게 어림짐작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니까 문화일보 허민 이 사람은 4대 4다. 원래 4대 1대 3인데 그 한 명도 4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용과 기각이 4대 4. 문화일보에 허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허민이라는 사람이 기자인가요?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박민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허민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 목소리에 평소 귀 기울이시고 그러셨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래도 문화일보가 종합일간지인데 종합일간지가 그런 이미지를 문화일보는 이미 20년째 살구빛 조선일보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허민 기자 같은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시는군요. 아니 근데 MBC에 나오니까 너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죠. MBC 질문들. 네, 거기 나오니까. 그 섭외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법조계 일반을 취재해가지고 제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박근혜 때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잖아요. 그때와 달리 윤석열 내란 세력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법꾸라지고요. 온갖 현란한 법 기술을 다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 가까이 돼가는데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구속 취소라는 엉뚱한 방식,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에 돌아갔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면, 윤석열 일당이라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만에 하나란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만에 하나가 그야말로 확률적으로는 10,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요. 만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틈새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공작도 벌일 수 있는 인간들이니 만에 하나라도 좀 따져보자. 확률을 마저 따져보자. 또 따져보자.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흠결 없는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헌재가 그러니까 다른 때 노무현 대통령 또 박근혜 때 탄핵 심판과 달리 일이 많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고요.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소원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일이 있어요. 자기 일들이. 근데 뭐 어제 보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변론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짧게라도 말이라도 들어보고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부 논리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 기대와 달리.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지금 뭐 민생이니 뭐 외교니 다 지금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이 아직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단계는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인용 쪽으로 100% 기운 걸로 보는데 그 나머지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규정하지만 또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헌재는 철저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전 세 번째로 분석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저부터 우리 마음이 급해요.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고 나라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한 구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미국 트럼프 정권은 저렇게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2달 동안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한미 관계가 엉망이 되니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인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인가 뭐 의아할 정도로 하여튼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에 그걸 지켜본 국민들의 우울증이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불면의 밤이고 예.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두 주 정도 늦어지는 건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도 엄밀하지만 형사재판은 정말 엄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구속해 놓은 상태면 더더욱 그렇고 중형 선고가 예정되는 경우도 아주 엄밀하게 정밀하게 따지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판에서도 한두 주 정도 길이 늦어지는 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 견디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하든 정치적 판단을 하든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네. 국가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네. 지금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라. 예. 다 낸 거 아니냐? 예. 이제 됐다라고 예. 말씀하고 계세요. 예. 또 하나는 언제 선고할지 일정이라도 좀 밝혀라. 그렇죠.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어제 정청래 예. 국회 법사위원장이 예.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헌재의 책무라고 예. 이러면 화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후라도 오후 2시쯤이라도 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간 동안 혹시 만에 하나 준비가 안 됐거나 만에 하나 내란 세력들의 어떤 도발이 예상되는 게 있다면 네. 그 사이라도 메꾸면서 가자. 그리고 또 하나 내란 세력은요. 완전 무결한 결정문을 내놔도 도발할 거예요.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완결이 된 판결문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완결이라니 걔들은 조금이라도 뭐 토시 하나라도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비집고 들어올 애들인데. 네, 그렇지만 네. 중도층이나 예. 이런 분들 또 내란 세력의 볼모가 되어 있는 시민들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20%든 얼마든 예. 예. 이분들 설득용으로라도 좀 완결을 기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여론 지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하다. 헌재 빨리 이 국민들에게 일정이라도 알려줘라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도 꽤 많이 하는구나. 네. 정말 의외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아까 곽종군 사령관 얘기를 들었지만 네. 그 사람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란이냐 아니냐,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파면하냐 그렇지 않냐 해서 네. 곽종군 씨의 얘기는 참고 사항 중에 하나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밤중에 무장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유리창 깨고. 네. 네. 우리 다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거를 받쳐주는 진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네.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오염시키려고 진술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뭐 8대 0은 뭐 변함이 없다. 네. 네. 일관된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법조인들하고 대화한 결과도 그렇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다 봤는데 우리만 봤어요. 세계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 8명이 그 법률가들이니까 네네. 법률가로서 그런 판단 말고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허민은 왜 4대 4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네. 아니 문화일보라는 종이신문을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옛날 현대 쪽에서 예. 만들고 살색 종이신문. 네, 네, 네. 아니, 살구빛 조선일보. 살구빛 조선일보. 네, 그런데 아니, 문화일보가 무슨 지금 언론 지형에서 어떤 영향력이 의미 있겠으면 없죠. 의미 미안하지만 없어요. 거기서 예. 일하는 뭐 좋은 기자들도 몇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거의 소음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조명을 받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해서. 극단 어그로를 세력이라도 끈다? 그럼요. 극단 세력이라도 와 문화일보도 그래도 살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효과 말고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허민 씨의 얘기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뇌피셜이 뭐 자기가 취재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취재를 해? 아니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못하는 취재를 허민만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언론인은 적어도 취재와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레거시 미디어는 그래도 일정 부분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말한다든지 좀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다라는 비판도 받지만은 그 좀 나름대로 좀 중후함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을 좀 두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팬티까지 벗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일보조차도 기자가 될 때 기자 훈련을 받잖아요. 도제식이긴 하지만 그럴 때 선배들이 뭐 일선에 딱 내보냈다가 무슨 취재거리 물어오면 너 확인했니 그렇죠. 하고 그다음 데스킹이라고 그다음 간부들이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허민은 확인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취재했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뭐 취재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좀 주목받고 뭐 그래서 MBC 뭐 출연료가 좀 되나 보죠. 뭐 하여튼 영향력을 갖고 싶은 건데 그거는 언론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언론인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신문 기자하다가 KBS 사장으로 신나게 불려가는 그런 이상한 언론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사실 레거시 언론을 두고 너무 그 구조가 권위적이고 도제식이고 그래서 낡았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더블 체크가 된다는 점에서는 레거시 미디어의 또 나름대로 그들이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적 영역이란 것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대중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뉴스에 나왔어. 텔레비에 나왔어. 또는 신문에 나왔어. 이게 뭡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문에도 나왔어. 몰라? 뭐 이런 거. 언론에 나왔어. 몰라?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나 SNS에서 떠드는 것을 레거시에서 받아주면은 봐라. 여기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하니까 레거시가 받아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쩌 극우 세력에 가서 출세할지 또는 광화문에서 무슨 연단에 올라가서 한 말씀 하게 되고 폼 잡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존재했던 신문 시장, 자기가 존재했던 신문이라는 신뢰 지형은 허물어버리는 거죠. 지금 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도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종이신문 찍어내는 스카이데일리는 대놓고 뭐 광주는 폭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카이데일리 스카이가 뭔지는 아시죠? 스카이 하늘 아니 서울연대 고대? 제가 서울고대연대? 제가 취재한 건데요. 이게 놀랍게도 스카이가 뭐야? 신천지? 아니요. 뭐예요? 서초 S K 강남 Y 용산. 그게 이해되세요? 이게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서초, 강남, 용산 지역에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을 대상으로 무까지 있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거. 무까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거였습니까? 그게 스카이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 직원이 2명인가 하다가 갑자기 업돼가지고 막 극우로 치닫고 있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광고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 교육청이 김용민 TV의 광고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태까지? 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광주 서구청.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8 정신이다.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광주는 어떤 도시냐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카이 데일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것이 뭐냐 하면 기여는커녕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5.18 폭도설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그 광고 효과도 전혀 없는데 광고를 수백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김용민 TV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건 뭐죠? 이건 정말 집안 정보도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엉터리 언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 공기업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이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스카이 데일리에게만 그럴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누가 한두 명이 종이신문이랍시고 하여튼 실물 종이는 뭐 몇 장 안 찍어도 돼요. 보통. 일간지 같은 경우도 많이 찍는 게 3,000부밖에 안 찍는데 많아요. 관공서 기업만 보내는 거예요. 저녁에 나오는 그 석간 경제신문들 같은 경우 10,000부 안 찍는 데가 되게 세요. 3,000부예요. 보통 3,000부 미만. 그래서 쫙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는 종이신문사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고 이제 광고들 해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광고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구독은 한 부도 안 팔리면서 광고로만 먹고 사는 걸 왜 먹여 살려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들 기호에 따라서 5.18 폭도설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또 그걸 또 잠깐 찍어가지고 광주에 뿌렸어요. 또 그러니까 중국 간첩 뭐 99명이 뭐 어쩌고 뭐 오키나와에 갇혀 있고 뭐 아무 말 대잔치. 그것도
그것도 캡틴 뭐래나 네. 이상한 사람이 방패 들고 나와야 이런 아주 거지 같은 장사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는 건데 네. 적어도 공공영역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거 단속해야 되고요. 예, 단속해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사이비 언론이에요. 그럼요. 예. 이거는 정말 범죄적 집단들입니다. 요즘 극우 진영이 계속해서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각하로 부르자 이러면서 헌재에게 각하 판단을 내리라고 뭐 전혀 다른 한자입니다만은 윤석열한테 하는 각하나 헌재에서 각하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 각하하고 좀 다르지만은 각하는 가능할까요? 이 절차적인 그 탄핵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할 여지도 없이 각하시켜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 공부도 하고 그런데 한자 안 쓴 지 오래돼 가지고 한자 잘 모르시고 저도 뭐 읽긴 해도 요새 쓰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막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각하든 간에 아래 하자를 씁니다. 네, 그렇죠. 하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철우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철우라고 경북지사. 경북도지사 하고 있는 양반이 요번에 좀 업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각하 운동을 하자 뭐 이러고 선동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2시간 만에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에서 각하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진 않아요. 헌법재판에서 각하는 할 수 있는데 각하를 했다면 진작했죠. 그렇죠. 각하라는 건 뭐냐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죠. 법률적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을 해요. 그런데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깜빡한 거예요. 정족수를. 그래서 과반이면 된다. 151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한 거다라고 국회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형식적인 요건을 전혀 못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각하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가 탄핵 소추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기는 말장난 아닙니까? 이해가 쉽게 돼요.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의회가 하면 그건 각하죠. 그렇죠.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가능성이 조금 0.0001%가 있다면 기각입니다. 기각이에요. 기각의 가능성은 뭐 0.00001%가 있지만 각하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0이에요. 그들이 이제 기각 가능성이 없으니까 각하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직무복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각하는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한다면 기각이다. 네네. 그렇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각하라고 그러냐. 주목받기 좋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윤석열 대통령 각하. 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우리 공론회장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밤에 술집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반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2차, 3차 가가지고 술에 많이 취했을 때 그냥 썰렁한 아재 개그로 해도 욕먹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하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한자로 얘기하면 혹세무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엊그제 새로 나오는 얘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출하러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도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개념은 뭐죠 도대체? 지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또 한쪽 측면에서 구세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또 민낯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각하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번 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일이 있었는데 한 번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 11번 동안 그렇게 힘 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각하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각하는 이런 거라니까요. 국민의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잘못 탄핵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을 착각해가지고 그런 각하를 하죠. 알겠습니다. 말하는 저도 참 명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나 상식으로는
뭐 누가 봐도 요거는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네. 너무 늘어지니까 이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완벽한 그 탄핵을 위해서 완벽한 파면을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 뭐 그 못 기다리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석방만 안 시켰어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석방을 시켰으니까 그것도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석방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석방된 윤석열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아니 뭐 전화질 하고 있겠죠. 그러나 네.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할까요?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전화질도 정도가 있잖아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 네 그럼요 하고 예. 자기가 전화한 대로 다 결과가 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예, 윤석열 부부가 열심히 전화질하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 전화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봐요. 김성훈만 보더라도 경호차장이죠. 예.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걸 검찰이 3번이나 반려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심의위원회라고 구속력은 없지만 심의위원회 갔다가 지금 4번째는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청구했잖아요. 청구가 됐어요. 검찰이. 그럼 이제 그 영장 발부는 100%에 가깝도록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잡혀가잖아요. 네. 이건 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고 윤석열이 못하기 시작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대놓고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는 걸 쫓아하면 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 어제 돌았던 받은 글인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이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 이렇게 참모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무슨 나라 걱정하고 국민 걱정하고 하는 걸 뭐 대통령 취임사 이후에 말뿐이라도 별로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나와서도 네. 국민 걱정했습니까? 아니죠. 국민의 삶을 걱정했습니까? 국민에게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처럼 아주 아니 그리고 국민에게 장군처럼. 미안해하고 이런 거 없고 뭐 혼란을 끼쳐서 이런 형식적인 얘기도 없고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서울구치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울 뿐이죠. 자기에게 박수 쳐준 사람에게만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박수칠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골목대장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탄핵 인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 그거는 그 공갈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네. 대통령실에서 뭐 하여튼 마사지를 하면 그럴 수 있죠. 마사지를 한 게 네. 아닌가. 그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탄핵 인용을 이미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을 유문해서 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네. 어차피 그 윤석열이 그 탄핵을 감수하고 있다, 뭐 각오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라면 유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고영이라는 구독자님이 네. 윤건희를 백령도로 보내라 이러는데 저 어렸을 때 고향인데 백령도 보내면 안 됩니다. 예. 백령도 주민들을 뭘로 보시고 그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 청정 지역인데. 네. 예. 자 그리고 어제 요거는 확인된 정보입니다. 네. 경찰이 20일과 21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비상근무 지침서가 하달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경찰도 내일과 모레 중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강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서울청 계장급 이상과 동원 지휘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뭐 그거야 뭐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21일 저 결정설의 뒷받침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뭐 사전에 뭘 알려주고 이런다면 그 과정에서 새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인지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아닌 것으로 봐서 그냥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헌재하고 아무 소통 없이 그래도 그날쯤 되지 않겠는가 언론들이 또 그렇게 추정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데 덕성이 있습니다. 덕성 여중에 가정통신문 같은 거 보고
지난주일 거야, 뭐 월요일일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네. 마음들이 너무 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당장 막 우라증 걸려가지고 막 미치겠고 일손이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신호들이 우리 귀에 잘 들리는데 저는 경찰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와, 이런 불안 정서를 감안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얼마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한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 한참 논의가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혼란을 겪지 마시고 조금만 좀 헌재를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법관은 판결로 얘기한다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도 공보 기능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공보 담당자가 나와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전달을 오늘 오후 2시라도 해야죠. 이거는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국가에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될 공무원이 비록 뭐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던 행정부에 속해 있던 뭐 의회에 속해 있던 누구든 상관없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책무를 지켜야 됩니다.